자, 질문. 한 문제만 하고. 어떤 물질에서 봐. 산소 반응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들어줘야 돼. 자, 이거 개수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되지. 산소 2개니까. 2개니까. 산소는 다 여기 다 있네. 맞지? 남은 건 뭐예요? 수소 4개랑 뭐 남았어요? 탄소 1개 남았죠? 맞지? 수소 4개랑 탄소 1개 남았죠? 맞습니까? 확실해? 잠깐만. O2 4개, 2개, O5, O5 수소랑 수소 4개 맞지? CH4 이렇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그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누가 있는지 가끔 체크해서. 지금 할 거는 2단원입니다. 2단원. 그 책 펼쳐주시고 프린트물도 같이 펼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1단원 마무리했고요. 오케이? 에너지 변화까지 했죠? 온도가 증가하는지 내려가는지까지 했고요. 오늘 2단원부터 진도를 나가는 날입니다. 책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단원 첫 번째. 그렇지. 48페이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나요? 응? 서영이는 기억나? 뭐 배웠는지? 선생님이 평일날에도 좀 부르고 싶거든? 어차피 학원 올 거 아니야, 평일날에. 그럼 쌤 책상에다가 이제 박스나 이렇게 문제 같은 걸 올려둘 테니까 좀 테스트도 좀 치고요. 좀 그런 양 좀 늘려가면서 좀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평일반 수업 몇 시에 시작해요? 응? 평일반 수업 몇 시에 시작해요? 평일날 내가 수업 시작하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타 수업 때문에 오잖아. 그때 짭짤이 남는 시간을 나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그 페이랑 하면 수업 몇 시에요? 6시 반. 6시, 평일반 원래 6시 반에서 8시까지예요. 30분씩 당겼거든. 이 정도. 전시적으로. 우선 쉬는 타임에 쌤이 물어볼게요. 각각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오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좀 테스트도 좀 보고 이제 숙제 더는 것도 좀 체크하고 질문도 좀 받을 수 있는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목이 뭐예요? 오빠라고 할 뻔했어. 공주한테. 기권과 날씨라고 적혀져 있죠. 1단원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 화학이었어요. 뭐 그런 게 있었대. 태희야 어디 갔지? 미나야. 태희 옆방에 수업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단원부터는 지구과학 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대기라는 기권들도 있고요. 공기, 기체들, 대기권도 있고요. 기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다, 물, 수권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땅, 지권도 있고요.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로 이루어졌다? 기권, 수권, 생물권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뭡니까? 이 바로 기권입니다. 오케이? 2단원에 나오는 건 이 기권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지구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기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요.
기권과 날씨라고 해서 소단원 제목을 보시면 기권과 복사 평형 이렇게도 적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뭐 그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 몇 킬로미터까지? 1000km까지 공기가 있는 영역을요,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체가 있는 영역을 대기권이라고 하고, 그럼 기체는 주로 어디 있을까? 밑으로 갈수록 기체가 많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가 줄어들어요. 오케이? 기체들이 대부분이 밑으로 많이 있어요. 밀집되어 있어요. 밀도가.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잖아. 다 필요 없고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더 기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 몇 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층을요, 우리는 지표잖아, 지표. 맞지? 가장 밑에 있는 지표부터 출발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상으로 올라가면 위로 가면 되게 시원하잖아. 다시 온도가 따뜻해졌다가, 그리고 다시 온도가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져. 그림을 내 마음대로 막 그린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림이 이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대략적인 그림으로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서 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눠보니까 층이 몇 개가 나온다? 1개, 2개, 3개, 4개의 층으로 나눠지네요.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층을요,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층은요,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에 여기 층은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열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얘들의 높이를 정확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지표로부터 11km까지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한다. 11km에서 50km까지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한다. 50km부터 80km까지를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한다. 80에서 1000까지를 열권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부피는 열권이네, 사실상.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만요, 맞죠? 사실상 열권에 와, 높이가 장난 아니겠네요, 맞지? 이렇게 해서 층을 4개로 나누고요. 이때 서로 다른 층을 구분하고 있는 이 경계면을요, 계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계면이라고 하냐면 아래층의 이름을 따서 계면이라고 부를 건데, 아래층이 대륙권이면 얘는 뭐다? 이 사이를 대륙권 계면, 아래층이 성층권이면 성층권 계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뭘까요? 중간권 계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층들이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고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왜 층이 4개로 나눠지는 걸까요? 라는 이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리고 우주에서 있는 태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머, 태양빛이 비춰주고 있네요. 우주 전 지역으로. 맞죠? 우와, 태양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 에너지를요, 우리는 태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구도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일부는 반사시키고요. 100%가 비춰졌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만? 30%는 빵야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퍼센트만 저장한다? 70%만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시킬 거예요. 지구가 내보낼 거라고. 70을 처먹었으니까 얼마 다시 내보내야 돼? 70을 내보낼 거예요.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를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양 중에서 흡수한 게 70%면 나가는 양도 70%예요. 됐습니까? 그 당연하지. 아니 열을 받았다고 했을 때 70 받았는데 70을 내보내야지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보내면 어떻게 돼? 추워지겠지. 그리고 내보내는 것보다 받는 걸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열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뜨거워져야지. 점점.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사실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이다.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습니다. 즉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복사 평형이 뭐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현상을 복사 평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뜨거워지거나 더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대기권, 공기, 기체가 없다면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고 낮에는 겁나 덥고요, 밤에는 겁나 추워요. 달이나 또 어디 가면 수금, 지하, 목도, 저, 수금, 수성 가면요 겁나 온도 차이가 크다고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따뜻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고요. 대기권이 없으니까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생각해보세요. 비닐하우스 있으면 그 안에서 식물이 되게 잘 자라요. 왜? 따뜻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즉 여기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돼. 자, 밑에 있는 공기가 차가울까요?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울까요? 한번 봅시다. 밑에가 차가워요? 위에가 차가워요? 위에가 차죠. 온도가 20도, 18도, 17, 16, 15, 14, 13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맞죠? 위에가 차갑고요. 밑에가 따뜻하네요. 상대적으로. 됐습니까? 따뜻한 공기 위에 차가운 공기가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옛날에. 기억나?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요? 차가운 공기가 가벼워요? 따뜻할수록 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더 커집니다. 팽창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밀도가 작아진다. 가벼워진다는 거지. 다 필요 없고요. 따뜻한 거 살짝 가벼워. 그러면 가벼운 몸 위에 뭐가 있다? 무거운 녀석이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럼 이거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잖아요. 무거운 게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녀석은 내려오려고 하고요. 가벼운 녀석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그래서 섞이는 거야.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에너지 전달하면서 섞이는 거.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불안정한 층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온도 변화를 가지고 있는 층이 딱 보이죠? 바로 여기 중간 거. 밑에 있는 게 따뜻한 공기고 위에 있는 게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얘도 불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 일어난다. 됐습니까? 중간권이랑 대류권이 둘 다 불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구나. 액체든 기체들은 섞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는 성층권과 열권을 한번 볼까요? 성층권을 보니까 밑에 있는 공기보다는 위에 공기가 더 따뜻한 것 같은데? 맞죠? 밑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차갑고 위에 있는 게 따뜻하네요. 어머, 안정하죠? 굳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안정한 층이잖아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얘들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처럼 얘는 안정한 층이다. 열건도 똑같죠? 오케이? 한 가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권과 대류권은 둘 다 불안정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치면요. 얘들 둘의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아니 얘는 수증기가 있는 곳은 여기예요. 물방울? 수증기? H2O, 물, 말, 수증기가 있는 곳이 어디다? 대류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 오고 비 오고 이질하는 거,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가 있다? 대류권에만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 오고 비 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그래도 조금은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온도가 왜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왜 내려가요? 아니, 지구에서 태양국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 방출하잖아. 이건 뭐라고 했어? 지구에서 내보내니까. 지구? 지구 복사 에너지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에 도달하는 거리가 멀잖아. 맞지? 난로도 가까이 있어야지. 따뜻하다. 멀리 있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도달하고 있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대류권에서는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다? 고도로 위로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성층권은 그러면 온도가 왜 올라가요? 성층권? 아니, 인마는 왜 올라가냐면 여기에는 지금 11kg랑 50kg 사이라고 했잖아. 여기 사이에 20에서 30 정도 되는 위치가 있거든? 20km에서 30km까지. 이 사이 구간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이 존재해요. 오존이라는 건 기체 이름인데 O3야, O3.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빛,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빛이 여기 어떻게 돼? 흡수되잖아. 그래서 성층권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층권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있으니까?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다. 됐습니까? 나름 따뜻한 온도로 올라간다, 유지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층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한 가지를 배웠네요. 20에서 30km 구간 사이에 뭐가 있다?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흡수한다? 오존층은 해롱빛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네요. 이 자외선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되게 해로운 빛이에요. 그래서 육상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오케이? 자외선. 그리고 얘들은 되게 안전한 층이잖아요. 대류현상 활발하게 해서 와 위아래로 막 기체가 섞이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비행기 타봤죠? 맞죠? 비행기가 그냥 어중간 높이에서 막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작은 비행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이게 있다고요. 흔들흔들거린다고요. 좀 비싼 비행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맞죠? 누가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흔들리다가 어느 구간 지나면 뭔가 평화로워. 그때부터 이제 안전벨트 푸는 거잖아. 안전벨트 맞죠? 즉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에는요, 그 외부로부터 해성이나 등등 돌덩어리가 떨어져. 그럼 대기와 떨어지면서 마찰하면서 빛을 내거든? 열과 빛을 내거든? 우리가 봤을 때, 별똥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유성이 관찰될 수 있는 층입니다. 유성. 아니 돌덩어리 외부에 있는 물질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별똥별이잖아. 얘를 유성이라고 하고요. 얘가 다 타지 않고 지구 지표에 떨어지면 그게 뭐야? 돌덩어리. 운석이라고 하는 거야. 운석. 그래서 유성이 관찰되는 층이 바로 중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간권은 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까요? 이 두 가지 얘기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뭐가 줄어들어? 첫 번째랑 똑같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교과서 한 5년 그 전쯤부터는요 이 내용이 첨가됐습니다. 수정됐어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오케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다 맞긴 맞아. 근데 오존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에 있는 에너지, 오케이? 얘가 무슨 양이 줄은다?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원래 예전 90, 한 10년 전 교재 같으면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위로 갈수록.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권. 열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열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낮아질까요? 이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져? 나는 태양이랑 가까워져.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겠지. 태양을 더 가까워지니까. 안 그래? 위로 올라가면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즉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쟤는 안정한 층이니까 쟤도 뭔가 특별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궤도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지구를 기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정지 인공위성이 있고요. 돌다가 이제 탈출하면서 버려지는 인공위성도 있어요. 아무튼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한 층에서 순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극적이면 오로라를 한번 관찰하면서 오로라 하잖아요. 오로라가 관찰되는 곳이다. 뭐 대충 뭐 알겠어요. 대륙권부터 위로 보니까
기체들은 그래도 어디에 많이 몰빵돼 있다? 대륙권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비교하고 기체로 많으니까 압력이 세잖아. 기압 차이를 비교해도 어떻게? 압도적으로 밑에 있는 게 클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프가 기온이 아니라면 밀도, 뭐 기압이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공기가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 거의 없어요, 열 거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없는 거예요, 공기가. 공기가 희박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 수성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없으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낮다 가면 온도 차이가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다. 공기가 거의 없다. 정확하게 가야죠.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어디 가요? 열건이요. 그럼 여기서 좀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층이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기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층이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맞다.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층이 왜 4개로 나눠질까요? 층이 왜 4개로 나눠질까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냥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네? 우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네? 하고 단조롭게 2개의 층으로 나눠지겠지. 맞지? 근데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요. 이 애매모호한 밑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서 층이 몇 개로 나눠진다? 4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층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온도가 왜 낮아지고 올라가는지, 그로 인해서 특징들로 어떤 곳에 이용되고 있는지, 뭐가 관찰되는지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직권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공기가 있는 영역이 대기권이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기체가 가장 많을까요? 지금까지 다 배워놓고 어떤 기체가 많은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가 가장 많을까요? 외워볼게요. 질, 산, 아, 이, 야생양.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인데요. 대기권에 있는 기체의 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78%예요. 얘는 21%야. 얘는 나머지 몇 %야? 전부 다. 78 더하기 21, 99. 우와. 나머지가 1%도 안 되네, 거의. 약 1%. 대부분이 질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대기에 있는 기체는. 됐습니까? 그래서 질산아이 이거 계속 쓸 거야. 기본입니다. 기체는 뭐가 가장 많아요? 질산아이. 질소의 특징 볼까요? 반응성이 작아서요. 가자 충전재로 쓰입니다. 반응성이 작다. 다른 친구랑 반응을 안 한다. 다른 친구랑 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산소에 놔둬봐봐. 빨리 상하는 거야. 산소는 반응성이 크거든. 찰싹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질소 포장해봐봐. 가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음식물이 덜 상하는 거지. 안 상하는 거지. 상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산소가 없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맞지? 뭐 그런 특징은 산소는 어디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무튼 질산아이 이산화탄소? 그거? 이산화탄소? 겁나 조그만해. 안 그래도 적은데 1%도 안 되는데 여기서 0.03% 이질하고 있어요. 거의 없다는 거지. 오케이? 뭐라고요? 아가 뭐예요? 아마 보인다고? 아가 뭐예요? 질산 아일 아가 뭐예요? 아르곤. 질산이에요? 질은? 질소. 산소? 그럼 지금 나랑 수업하고 있는 거 맞죠? 저기 여보세요. 지금 야 질소 산소. 설마 처리해. 자, 질소, 산소. 영상 다시 되돌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선생님 나와 있어요. 맨 첫면, 앞면 다 했고요. 뒷면 넘기시면 됩니다. 뒷면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자,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 100%라고 하면 몇 퍼센트만? 70%만 우리가 흡수할 거야. 그럼 지표에는 50% 흡수하고요. 공기 중에 20%를 흡수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기와 지표에 총 반사하는 건 30%고요. 내가 흡수시키는 건 총 70%야. 그럼 다시 지구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시킨다. 즉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이에요. 들어온 양이 70, 흡수한 양이 70, 다시 방출한 양이 70.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지구 복사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 따뜻한 온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복사 평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복사 평형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대기가 없으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열건이 대기가 없는 층이잖아. 거의 공기가 희박해서.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는요,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체가 있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온실기체라고요. 들어봤을까요? 그래서 여기 온실기체라는 용어 뜻은 안 적혀져 있지만 온실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온실기체는 누구다? 대표적으로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얘들은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것들을요 어떻게 했을 때? 연소시켰을 때, 태웠을 때, 파이어 했을 때 분해되면서 나오는 기체들이네요. 주로 우리가 연료를 더 많이 쓸수록요, 자동차를 더 열심히 탈수록요, 오케이? 자, 그럴수록 더 이런 기체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공장을 더 많이 돌릴수록요, 당연히 이런 기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요, 연도별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을 봤어요. 연도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네요. 근데 이 연도별로 기온도 증가하네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기온을 올리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된 기체이다, 온실기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실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완전 직선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뒷면 보시면요, 지구 온난화 밑에 있죠. 화석연료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 온실기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세요, 그래프 프린트물.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온도가 따뜻해지면요, 해수면이 상승한대요. 왜 상승할까? 해수면 바닷물이 왜 올라가? 녹아서 빙하가. 그렇지, 빙하가 녹지. 빙하가 녹으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상승하지. 근데 이 빙하를 보통은 바다에 둥둥 떠있는 빙하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얼음이 녹았어. 그렇다고 해수면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빙하 녹아서 올라간다면서요. 육지에서 물이 들어왔겠지. 육지에 눈이 쌓이잖아. 그 눈이 오랫동안 쌓이고 밝고 굳어지고 얼음이 만들어지면 빙하예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더 상승할 수 있겠네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가면요, 육지가 잠기겠죠. 그래서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된다? 감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가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섬 같은 경우는 잠길 수 있으니까 그
그 위에다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내 영토야 이렇게 하잖아. 영역 표시하잖아요. 그 성을 내가 지켜야지. 그 주변에 있는 영해 그 바다를 내 걸로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날씨 왜 이런데? 겁나 덥네.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맞죠? 무슨 여름날에 눈 올 수도 있겠다, 막말로. 진짜 안 좋아지면. 안 그래요? 아, 그건 좀 오버고요. 자, 그리고요. 일단 잠시 볼게요. 생태계가 변화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구성이나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열대 과일 같은 거 재배하기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는 따뜻해졌으니까 밑에 있는 남쪽에서 재배하지 않아요? 나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맞지? 기후가 달라지니까 키울 수 있는 생명체, 식물들도 좀 달라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다? 기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온도 변화와 각각 층에 대한 특징, 어디로 이용되는지 배웠고요. 그리고 지구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실 빛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 똑같아. 지구 복사 평행에 대해서 배우고 이산화탄소 증가하면서 화석연료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케이? 잠시 쉬는 타임 좀 가지고 질문 좀 받다가 또 진도를 나올게요. 뒤에.